오늘 본강연의 강연자이신 이윤길 교수님은 호서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교수를 진행 중이시며 건축정보 리모델링, 성능 기반 건축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비정형적인 건축 공간에서 인간 행동을 어떻게 반영하고 설계하는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거 되나요? 이걸로?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의 건축학과의 이윤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너무 강연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저는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재밌게 강연을 잘 못하는데 하여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오는데 제가 세종시에 살거든요. 근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우리 딸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강연하는 거 들으러 갈래 했더니 안 간다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참 금요일 저녁에 좀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저도 다음에는 이제 청자 입장에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건축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건축학과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건축공학과랑 좀 달라서 5년제입니다. 5년제. 깜짝 놀라셨죠? 무슨 의대도 아닌데 5년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어떤 건축 수준을 올린다는 명목하에서 건축학과 교육은 인증제로 해가지고 5년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제 건축학과를 나와야지 건축사를 딸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는 5년제 교육하고 건축공학과는 4년제입니다. 그래서 건축공학과랑 여기도 아마 모르겠는데 건축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도 있어서 좀 설명드리면 건축공학과는 건축에 대한 시공, 건설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 뭐 이런 쪽에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학과는 건축 설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도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형 만들고 이런 것들은 건축학과에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굉장히 기술적인 것, 구조적인 것 이런 관심이 있어. 그럼 건축공학과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나는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이런 수학도 관심 있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관심 있고 이러면은 건축학과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 저는 이제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오늘은 이렇게 강연을 시간을 저한테 1시간 정도 주셔가지고 시간에 맞게 천천히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근데 조금 좀 특이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학과 교수님들은 주로 건축 설계라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저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분에서 연구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건축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건축에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건축은 어떤 연구를 하냐? 건축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죠. 이런 보이시는 이런 설비 같은 것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환경이나 아니면 도시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저는 특이하게 좀 컴퓨터 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은 건축하고 반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 건축과 인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드리면서 그걸 어떻게 시뮬레이션하는 쪽에서 어떤 게 더 관심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안 보이실 텐데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해서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그냥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그냥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쪽 축은 시간이고 저 위쪽 축은 세로 축은 제가 연구하는 분야고 그걸 엮었을 때 어떤 것들을 기초로 했느냐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심사도 좀 바뀌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건축물을 상에서 건축 디자이너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자 시뮬레이션을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을 보면 좀 어려운 용어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관심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런 것도 있었네 그런 거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파고들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본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네. 건축물이죠. 이름 아는 거 제가 선물이 없는데 라면이라도 주시면 혹시 여기 중에서 이름 아는 건축물 아는 사람 있어요? 뭐 있을까요? 아까 배웠습니다 선생님한테. 저 친구 하얀색 옷 제일 먼저 들었는데. 타지말. 이거 선물 같은 거 없죠? 그 친구 앞에 있는 여기 에펠탑 가봤어요? 아, 어머니한테 꼭 얘기해 주셔서 가는 걸로. 그 친구는 파라오. 이집트, 그죠? 피라미드. 여기 말하는 거 파라오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 맞았어요. 반은 맞은 거죠, 그죠? 우리 친구는. 어디? 파르테논. 오, 가봤어요? 가보는 거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가보는 걸로. 저 친구, 콜로세움, 그죠? 가봤어요? 아, 그럼 이제 돈 모아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하네요, 여러분. 그죠? 맞아요. 요런 거, 요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요거? 이름은 모르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어떻게 알지? 아빠가 건축 수업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르꼬르비제. 저 이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럼 지금 요거는 뭔지 알아요? 요거는 뭔지 알아요? 요거 아시는? 아버님 아시죠? 예, 맞습니다. 바티칸에 있고 있는 여기 건물 이름 혹시 아세요? 이 베드로 성전이죠. 베드로 성전. 바티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가서 여기서 수박을 사 먹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시죠? 요거 몰라요?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요 맨 끝에 있는 거 모르세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맞습니다. 상품을 줘야 되는데 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혹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누가 디자인한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여러분님. 여기 건축학과에서 오셨네요. 자하디드라고 여성 건축가가 하셨어요. 여성 건축, 이집트 계열에.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게 뭐죠? 이런 게 건축이죠, 건축물이죠. 왜냐하면 제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서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 그럼 건축은 뭘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건축물이 뭔지는 다 알죠. 그럼 건축은 뭘까?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죠. 이거 만드는 게 건축이지 뭘, 그죠? 정의하기가 너무 쉽죠.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건축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쉘터, 그러니까 만 보호하는 어떤 공간이다. 아까 르꼬르비제 얘기했는데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르꼬르비제가 얘기하자면 이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아파트의 어떤 조상입니다. 아마 르꼬르비제가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나 이론을 이렇게 잘 적용한 나라가 없을 테니까. 이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딱.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벽돌로 졌어요. 벽돌에 나무 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일체형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죠. 뭐 아름다운 공간이다. 당연히 건축은 아름다운 공간이겠죠. 건축은 기호다.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철학이나 사상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건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건축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 예술로 많이 치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에서는 궁전과 신전을 디자인하고 짓는 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건축의 정의를 한번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끌어내기 위해서 좀 하고 싶어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용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정의는 사용자의 요구와 건축 재료를 통해 실용적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진 구조물. 뭐 좋은 말은 다 들어갔죠. 이거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사용자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고 건축 재료 뭐 이런 거 재료를 통해서 실용적, 쓸만해야겠죠, 그죠? 미적, 아름다워야 됩니다. 충족, 만족시킨다는, 그래서 구조물, 뭔가 서 있어야겠죠.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2개를 뽑자면 요거예요. 짠, 이렇게.
사용자와 구조물. 나머지도 중요한데 제 입장에서는 건축이 다른 여타의 조형물, 이렇게 서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서 있는 거, 인공물, 뭐 구조물, 조형물 그런 것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건 저 사용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구조물이죠. 좋은 구조물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봤을 때 이 사용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는 읽기 쉽지 않겠죠. 뭐 그 안에 있는 의미나 여기 가보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겠지만 요거 자체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DDP를 한번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멋지죠. 자, 이거를 우리가 비정형 건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 들었다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천억 들었나 만드는데 아니 5천억 더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 건물을 볼게요. 참 아름답고 좋죠. 자, 근데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사진 찍기 좋은 어떤 걸로만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일단 가까이 와서 찍었는데 건축물을 사용한 사용자들과 같이 보는 게 맞느냐,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랑 좀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보니까 계단이 찌글찌글하네. 여기 시간 나시면 혹시 서울 가시면 가보세요. 여기 그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공간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 푸푸푸한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같이 보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또 다른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저 기울어진 벽에 다리를 걸쳐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 맞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고, 어떤 외국인들은 저 V자 기둥에 엉덩이를 걸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서 누워가지고 건축가가 의도했을까요? 안 의도했을까요? 절대 이런 거에 상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용자들은 저기 한번 누워보고 싶네 해서 가서 이렇게 누웠겠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어떤 친구는 가서 뛰는 걸 말리는 어떤 상황도 벌어지죠. 자, 어때요? 이렇게 바라보는 건물하고 이렇게 사람과 같이 바라보는 건물은 다르다. 그죠? 겉으로 보는 건물은 화려하고 좋지만 그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봤어야지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진정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건축을 바라보자는 게 제 이제 어떤 서론입니다. 시작이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어떤 그 기사에서 지금 포함한 건데, 승효상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예요.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건축계에서는 승 선생님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 기사 제목이 하나도 안 불편해서 사는 집 태촌주택 승효상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야? 자, 이게 지금 무슨 뭐 문해력 문제는 아니고, 자, 하나도 안 불편해서 사는 집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자, 하나도 안 불편해서 사는 집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불편해요. 불편한 집입니다. 그렇죠? 불편한데 그럼 안 불편하다는 건 왜 그럴까요? 불편한 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불편한 것을 감당할 만큼의 좋은 뭐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집은 사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아마 실내에서 아니면 요 사이사이 공간에서 찍은 것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면 이렇게 뭐 3베이, 4베이 뭐 이렇게 있는데 말을 중심으로 되게 편리하게 방과 방을 오갈 수 있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이 집은 어때요? 건너가려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발 벗고 가서 다시 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그렇고 이게 뭐야 이렇게 짜증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이사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느끼지 못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 그런 집을 졌겠지만, 자, 하나도 안 불편해서 사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런 말이 있죠. 가봤어? 이런 말 있잖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런 걸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 들겠죠. 이분이 어떤 근거로 이거를 저렇게 생각을 하고 만드셨을까라는 어떤 과학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연구를 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관련돼서 얘기해. 이건 좀 이제 뭐 이렇게 전문 용어, 관련 용어를 좀 하나 드리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사용자의 편의나 만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조사하냐? 가장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거주 평가. 거주 후 평가. 뭐 포스트 오큐펜시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정 주택이나 단지에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나타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다음 사업이나 설계 시공에 방해하는 주택입니다. 이런 방법을 써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니 그러면 집 다 지어놓고 조사해가지고 다음 단지 쓰면 우리 집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나한테는. 연구는 좋겠죠. 근데 저 어쩔 수 없이 이런 형의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아파트를 딱 졌는데 살아보고 설문조사해가지고 이거 나빠요. 우리는 뭐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연구 방법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안 지으면 여기 살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거죠. 이거를 포스트가 아니라 프리죠. 거주 전 평가로 바꾸면 살기 전에 입주하신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거주 전 평가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 그 연구 어렵네 이건. 넘어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 기반, 그러니까 건물 다 진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건물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건물이 안 짓고 나서도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 방법은 3가지. 하나는 뭐냐면 법 기반 접근 방법. 법 기반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주차장, 여기 아버님들 계시고 어머님들 계시는데 주차장의 그 가로 세로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느끼세요? 여기가 이제 대전이니까 신도시도 있고 구도시도 있잖아요. 어느 동네 가면 되게 좁죠, 주차가.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좋다 이런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법이 없겠어, 법이. 그 길이는 긴 방향은 5m 똑같은데 가로 방향이 2.3m 옛날에 없고 지금 2.5m예요. 20cm가 늘었어요. 그래서 신도시 건축물은 좀 편하고 옛날 좀 좁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예를 들어 법에다가 정해놓는 거야. 자, 문은 얼마 크기로 해야 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니까 그걸 지키겠죠.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 3m 정도로 이렇게 넓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랄까,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최소 규정만 지키기 때문에 어떤 풍요로운 편의를 제공하기엔 사실 별로 좋지 않다. 두 번째 방법, 경험 기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설계자가 굉장히 경험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알아. 야, 다 알아. 내가 한 대로 해.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거 믿을 수가 있나요, 그거를? 그리고 그분들이 또 나이가 드시고 세상이 바뀌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훌륭한 분이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고 다른 게 도입되고 복잡해지면 그 경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가상 사용자 기반 접근 방법입니다. 가상 사용.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모양 있는 캐릭터 그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여러분 게임을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런 캐릭터를 집어넣는 거, 똑똑한 캐릭터를 딱 집어넣으면 걔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심즈 하죠. 심즈. 그런 거 안 해봤나? 여기 또 그런 거 안 하시는 뭐 이렇게 게임 같은데 뭐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럼 뭐 만병통치약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캐릭터들이 사람 형상에 있는 컴퓨터 디지털한 캐릭터들이 똑똑해야지 좋은 정보를 주겠죠. 건축가한테.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든지 똑똑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정말 이제 15년 전에 한번 그린 건데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 근데 약간 이게 옛날 그림이면 이게 이 좌우 대비가 좀 바뀌면서 조금 이상해지긴 했는데 제가 이게 병원 평면이에요. 병원이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혹시 간호사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님 분들이 움직이는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평면을 짜냐에 따라서 간호사님들이 정말로 좋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 공간이 간호 서비스에 좋은 공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법은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미국에 있는 어떤 건. 그러면 그 다음에 대가도 했으니까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기를.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보세요. 뿅. 저희 파워포인트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학생 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겠어요. 자, 지금 보면 무슨 점떼기 같은 애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 점떼기 같은 애들 지금 약간 벽을 막 통과하는 건 이게 뭔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점이 움직이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간호사들이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니까 되게 멀다. 뭐 이런 어떤 지금 약간 뭐가 안 맞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내가 디자이너라고 하면 자극이 약간 되지 않습니까? 자극이 약간 조금 되죠. 그래서 그렇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요걸 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건 굉장히 토크라는 게임 이제 집어넣었어요. 한번 아까 그 똑같은 평면을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면을 똑같이 올리고 의사만 넣어본 겁니다. 해볼게요. 짠. 안 가지? 이씨. 가죠 이제. 좀 별로 이제 열심히 안 해가지고 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의사가 내 아바타가 된 거고, 쟤네들이 이제 NPC라고 하잖아요. 캐릭터들이죠. 이렇게. 어때요? 아까 그 평면을 본 거랑 이렇게 해서 공간을 본 거랑 좀 완전 다르죠?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뭐 좁네? 아니면 넓네? 뭐 머네?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의견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집어넣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없이 그냥 벽만 보는 거는 또 다르고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디자이너 입장에서, 건축 디자이너 입장에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학생을 데리고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세이프뷰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오피스 설계 같은 거 가르쳤고, 오피스가 뭐냐면 건물 있잖아요. 높은 건물. 업무 시설은 대부분 이렇게 네모나고 가운데 코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빌딩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 화장실하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실이 꽉 이렇게 들어찬 여기 실이 있어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불나면 여기는 비상계단으로 탈출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 혹시 불난다 그러면 저 오피스에는 2개의 계단이 항상 있어요. 거기 열려 있거든요.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자, 이걸 여기다가 이런 걸 설계할 때, 왜냐면 친구들이 내가 가진 디자인, 이 오피스가 정말로 탈출에 용이한지 모르잖아요. 학생들은 더욱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네가 디자인 건물, 이게 학생들이 노란 게 이제 벽이거든요. 자, 요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말은 코어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랑 뭐 계단이랑 다 이제 뭉쳐 있는 데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사람들 배치해놓고, 자, 탈출을 여기 땅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현상을 보자. 이제 여기 땅 시켰더니 이제 이게 여기 땅이 안 되지. 되는 거야. 뭐 가죠.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라 좀 약간 시원찮아요. 하지만 저렇게 막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개밖에 없어요. 계단 2개라고 그랬죠. 2개. 그러니까 저건 이제 에러죠, 에러. 에러인데 스타크래프트에도 이런 거 에러 나오는데 아버지도 아실 텐데. 근데 보면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왕창 뭉쳐가지고 2개로 가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거를 내가 동선을 잘 짜야지.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긴 동선을 만들게 되면 탈출할 때 힘들고 위험하겠죠. 시간이, 여러분 화재 얘기하겠지만 옆방에서 불이 났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화재가 난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나면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지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나기 때문에 탈출 경로를 굉장히 짧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 보여요. 이렇게 좀 한 번에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왁작결하게 가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별 특별한 정보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계속 그냥 보여드리면 안 해봤으면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해봤다. 만약에 내가 안 해보면 내가 디자인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움직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고 학생들 시험 설문해 보면 생각보다 자기가 디자인을 거지같이 나쁘겠다고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설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뭐 이런 건 넘어갈게요. 왜냐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이걸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왜냐면 이거는 지금 단순하잖아요. 그냥 막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공간이라는 건 탈출만 하는 게 좋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 해야지 좋은 공간이지, 뭐 그냥 불났으면 뛰어나가는 것만 한다는 건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목표하는 것들 아니면 더 이상하는 것들은 저런 똑똑한 애들이 잘 놀아가지고 건축가에 좋은 피드백이라 이렇게 반향을 줘서 내가 더 좋은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거 너무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해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똑똑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똑똑해요? 똑똑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에 막 스마트 시티나 남발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아파트. 말이 스마트하지 어떻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똑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는 어포던스라는 것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어렵지만 재밌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포던스 이거 사전에 찾으면 안 나옵니다. 콩글리시는 아니고 이 단어는 없어요. 사전적인 단어는 아니고 연구적인 단어에서 행동 유도성, 뭐 행동 유발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물리 공간이 있으면 모든 물리 공간 이게 이런 데를 통하여서 우리 행동이 제약받죠. 예를 들어서 자 집에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문으로 다 나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문이 저기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스크린 앞에 있으니까 다 여기 보고 있죠. 왜 여기 보고 있어? 이게 있으니까 얘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왜 의자에 앉아 있어요? 땅바닥에 누울 수 있고 책상에 앉을 수 있는데 의자가 뭐 좋고 일반적으로 앉으니까 이게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런 물리적인 공간들이 사용된 행동을 되게 제약하고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보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깁슨이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얘기했어요. 깁슨이 하는 사람이 모든 물체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시각적인 어떤 인지를 통해서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의 이론을 그냥 이 어포던스는 행동 유도성, 행동 유발 가능성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쉽지 않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여기 심리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마 반대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 심리학과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체가 가진 어떤 행동을 이렇게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거 있으면 얘를 막 잡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걸 깨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들어서 막 던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다르지만, 근데 이 물체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긴 거에 따라서 아니면 특징에 따라서 주어지는 행동의 양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망치 같은 거는 못을 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병따 같은 형태를 하니까 병을 딸 수가 있는 거죠. 형태를 통해서 행동이 유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빠른 차가 나오니까 저는 도로가 필요한 거고, 그죠? 이건 넘어가고. 자, 그러면 제가 가설을 한 겁니다. 가설은 뭐냐면 건물도 어포던스가 있다는 얘기죠. 어포던스가 있다. 건물도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 행동을 제약하는 어떤 정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도 뭐 이런 거죠.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짓기 전에 디자인할 텐데 디지털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건물이 가지고 있는 행동 유발 가능성을 뽑아내면 그 정보를 통해서 건물을 돌아다니는 그 아까 얘기한 똑똑한 에이전트들, 걔들이 엄청 똑똑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은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가설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거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똑똑한 어떤 애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겨요. 이렇게 불편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애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정보가 되는 게 아닙니까라는 게 저희 연구 테마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출발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만들면 뭐가 되냐면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의 어떤 사용자의 편의를 우리가 고려할 건물 디자인할 때 예측 가능한 사용자 행동은 우리가 경험이나 법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자디드가 이거를. 그죠? 누가 이렇게 누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게다가 어떤 친구는 굉장히 위험한 일도 한다고요.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똑똑한 에이전트들을 만든다 그러면 캐릭터를 만든다면 걔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사이에 어떤 오픈스를 구한다 그러면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런 거예요. 왜냐? 의자. 여기서 사람들이 뭐 하죠? 여기 뭐예요? 앉아요. 여기 뭐예요? 이 책상 같죠? 여기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기 뭐예요? 문이죠? 여기 뭐예요? 열고 닫아요. 그럼 이런 뭐 연구를 뭐하러 과학재단은 저런 사람한테 돈 주고 연구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쉬운 게 아닙니까? 그냥 저 정도야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단 사람이 신체적 특징이 다 달라요. 같은 의자라도 이 의자를 사용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건축물이 복잡해졌습니다. 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 때문에 이 연구가 좀 복잡해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뭘까요? 이쪽 거 뭐죠? 이거? 문이죠. 요거 뭔가요? 문이죠. 그죠? 여긴 누가 들어가죠? 여긴 누가 들어갈까요? 일반인. 네? 대답이 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둘 다 문이지만 두 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누가 여기다 이름표 쓴 것도 아니고 뭐 김말동 들어가라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문과 저 문에 들어간 사람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이게 경험적으로 아니면 뭐 생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내재된 행동 가능성 해가지고 똑같은 기능이 가지고 있는 문이라 하더라도 그 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 다 문이거든요. 다 문. 여기가 다 문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문을 탁구 치고 있고 어떤 때는 도둑을 막는 문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불났을 때는 탈출한 용도의 문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문이 쓰이는 방법이나 문이 쓰는 역할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게 연구의 처음 시작이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책상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 지금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 위에 덮어있는 책상 상판? 문짝 떼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컴퓨터한테 물어볼게요. 컴퓨터한테 자 이거는 문일까요? 책상일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자 책상이라 대답한 거. 중요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 책상이라 대답하는 친구 한번 얘기해. 누구예요? 책상. 그래. 친구 한번 얘기해봐. 왜 책상이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그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와 유사하니까 책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사하다는 것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사하다는? 그냥 예를 들어 이미지를 가지고 한다? 이미지를 비유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요즘 툭툭하네요. 근데 친구야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컴퓨터가 이거를 책상으로 대답했다 그러면 이미지가 똑같아서 한 거 말고 다른 어떤 논리적인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책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친구 한번 얘기해볼래? 문은 어. 열고 닫는 건데 음. 책상은 위에 물건을 올려놓거나 다양한 용도로 음. 사용할 수 있는데 음. 저것은 문처럼 그냥 열고 닫지는 않고 위에 많은 것을 올려놓는 방법을 책상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니 이 친구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인공 그 맞고 근데 저는 이제 관점이 약간 저쪽 옛날 스타일의 재밌긴 하지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죠.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그러니까 생김새는 문이지만 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물체와 다른 물체와의 관계성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문은 책상 다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 같은 상판은 책상 다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저 친구가 말한 것 같이 물건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보를 정의하는 방법, 정보를 부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퍼던스 연구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연구를 막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가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자아들이 같은 비정형 건축 있잖아요. 비정형.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자 이런 일상적인 물건들은 어떤 어퍼던스가 어떤 정해줄 수도 있고 많이 연구도 되겠지만 건축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꾸불꾸불하는 건축 있잖아요. 꾸불꾸불한.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디자인하고 어떤 것들을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물결 치는 공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건축가도 모르고 사용자들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한번 해봐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연구를 제가 진행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니까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그냥 이런 걸 한다는 연구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냥 이런 게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라이노라는 그 건축용 디자인 툴이에요. 곡선 디자인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모델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집은 아니지만 집같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그래스오퍼라 이건 툴인데 그래스오퍼라는 어떤 또 이렇게 막 엮는 그런 툴이에요. 그걸 막 이렇게 엮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툴에다가 어떤 이런 함수 같은 덩어리 하나 개발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붙여서 실행을 딱 시키면 얘가 여기는 그냥 디자인 툴이었는데 여기는 게임 환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게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다음에 이런 애들이 여기 뚝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디자이너가 이렇게 막 책상에서 디자인을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참 사람들이 내가 만든 디자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좀 궁금해. 그러면 여기 버튼을 탁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그 게임이 되면서 사람들이 탁탁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네. 그럼 다시 디자인을 고치는 거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툴을 만든 거겠죠. 예. 일단 이렇게 어떤 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애들 똑똑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막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기는 그렇지만 요건 아무튼 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똑똑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빠지고 안 빠지고 이런 것도 봤었고요. 또 해보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고민했던 것들을 좀 얘기 드리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자들이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이 공간하고 나랑 물체랑 나랑 이렇게 1대1로 이렇게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오면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발로 한번 뽕 차면 누가 따라가서 자기도 한번 뽕 차요.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친구 5명이 모이면 어떤 사람 대장이고, 야, 다 모여. 그럼 집 앞에서 이렇게 탁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르신이 지나가시면 이렇게 살짝 피워주고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야지 진정한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불도 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다른 행동이 바뀌는 것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불났으니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이렇게 해보고요. 그다음에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런 분들이 저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임같이 완성된 형태로 하기까지는 좀 먼 일이고 일단 해보고 연구해보고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좋아하시는 이 VR 기기 있잖아요. 혹시 VR 기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더 잘 보일까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같이 보여주면 좋겠지만 지금 몇 건이 그러니까 진행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하는 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떤 거냐면 비정형 건축 공간 디자인 과정에서 고도화된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을 위한 건축적 지오메트리 어포던스 디텍션 기술. 말이 엄청 길죠, 그렇죠?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오메트리 어포던스 디텍션 해가지고 이거 이제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긴 이 모든 공간에 보면 다 물체가 있고 다 뭔가 이렇게 여기서 인간 행동을 이렇게 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있다. 그러면 뭐 하나씩 하지 말고 그냥 왕창 다 뽑아내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 정보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뽑아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뽑아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전체 공간을 다 요만한 조그만한 이 덩어리로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요. 다 쪼개. 전체 공간을. 여기 보면 다 쪼개 있잖아요. 그렇죠? 쪼개가지고 그 조그만 덩어리들을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위치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입을 구분하고 그 타입의 어떤 행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뭐에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형태의 공간 형태가 디자인 되더라도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를 취하고 추천하고 거기서 그 똑똑한 에이전트들이 잘 행위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여러분 로봇 좋아하죠. 로봇 좋아. 여기 혹시 로봇 관련된 분이 오셨는지 좀 반대할 수 있는데 이건 상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시스루 안경 이런 거 있는 거 구글에 나온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럴 거예요. 요걸 어떻게 요거가 끝난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 어떤 걸 할 거냐면 로봇한테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 아시죠? 로봇 청소기. 옛날 로봇 청소기는 지금같이 똑똑하지 않았어요. 왜 똑똑하지 않은지 아세요? 그 차이가 옛날에는 센서만 달았어요. 센서 달아서 센서를 통해서 부딪히고 안 부딪히면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센서가 비싸니까. 근데 요새 로봇 청소기는 가격도 낮아지고 또 똑똑해졌죠. 왜 그랬을까요? 로봇 청소기가 지도를 만들어요. 이렇게 방지도를 만듭니다. 방지도를 만들어 놓고 센서랑 같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센서를 줄일 수 있고 더 똑똑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로봇한테 3차원 지도를 주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한 방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줬는데 여기 부분은 이런 행동이 나올 확률이 높아. 너도 가서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로봇한테. 그러면 로봇가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방바닥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봇의 어떤 행동 맵만 줄 수 있는데 3차원적인 행동 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시작은 시뮬레이션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생각을 실제적으로 그 자동차 주행 자율주행에서는 비슷한 걸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들어오는 그 도로와 여러 가지 자동차 물건들을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얘는 도로, 얘는 뭐 자동차, 얘는 뭐 가로수 해가지고 이렇게 자율 이용하거든요.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로봇한테 여긴 벽, 여긴 바닥, 여기 앉을 수 있어, 여기 누울 수 있어, 뭐 여기 달릴 수 있어, 뭐 매달릴 수 있어 정보를 준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뭐랄까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들이 어떤 저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뭐 그거가 된 건 아니고 연구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 그래서 복잡한 얘기, 약간 이런 연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여기까지 일단은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이 내용은 괜찮고 어차피 건축학과에서 왔으니까 건축학과 전공이나 혹시 뭐 관련된 그런 것에 있으시면 또 질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안해. 네. 혹시 아까 그 에이전트라고 얘기하셨던 네. 네. 지금 저희가 요즘에 뭐 AI 네.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발전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럼 저 에이전트도 뭐 스스로 발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네. 행동을 네. 또 학습을 또 시켜주시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신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둘 다를 해야 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얘가 학습을 하고 성장해야 좋은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을 시키려면 학습 대상이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단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탄탄하게 된다 그러면 학습을 시켜서 더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떨 때는 예를 들어 똑같은 걸 그리는데 처음에 이렇게만 잡았는데 그 다음에 애가 막 이렇게도 잡기도 하고 그럼 그 뒤에 있는 애가 쟤 저렇게 했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까지 되면은 제일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된 것도 많이 있어요. 비슷한 유형.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컴퓨터 공학 전공들은 그 세부 한 단계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연구도 꽤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인간 행동이 어떻게 될 건가를 갖다가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되는 네,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네.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예, 예,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갖다가 예. 아직까지 이제 심리학에서 예. 사람의 행동 규정을 갖다가 명확하게 지금 네,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 시뮬레이션만 예. 도입해서 예, 시뮬레이션을 도입해갖고 이제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좀 부족한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면은 아마 우리 아버님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법 쪽에나 문과계나 경영계 그런 문과계 또 계시나요? 그렇죠. 이게 그 공소리와의 차이인데 이게 저희는 R&D라는 사람인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사실 근거 없이도 만들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거 없는 얘기를 막 만들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만들고 근거를 찾기도 하고 만든 자체에서 어떤 가치를 두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심리학과 교수님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이론적 기반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그걸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그럼 이게 확실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걸 이제 두 개의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같이 모든 걸 다 왜냐면 심리학과 교수님들도 예를 들어서 그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행동이 지각이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행동이 직접 지각, 뭐 간접 지각 막 있는데 지각에도 분분해요, 의견이 서로. 그럼 제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또 그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최근 이론을 제가 이제 받아들여서 하고
실험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이게 난이도 가지고 무슨 질문? 예,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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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우리나라에서 네.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네. 예. 그중에서 가장 생각하시는 네. 아파트 중에서 네. 이렇게 잘 네.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아파트 네. 어떤 지금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진짜 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지은 아파트를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두려운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왜냐면 이게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좀 이렇게 이게 부동산 측면으로 봐야 되나? 공간 측면으로 왜냐면 이게 좀 질문이 어려운데 말씀하신 이게 부동산 책 보면 일장에 부동산은 로케이션 탁 나와요. 이렇게 부동산은 무조건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집의 퀄리티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아파트는 또 다른 게 아파트는 평면이 있고 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면이 좋은 것도 있고 단지가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은 사실 좀 대동소이해. 근데 이게 제가 좀 두려운 게 사실은 저는 건축가 교수지만 여기 주부님들이시잖아요. 훨씬 더 전문가시죠. 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경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면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왜냐면 워낙 그래서 단지는 좀 좋은 단지가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 6생활권 단지 잘 만들었다. 이현준 교수님 단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 안 비싸거든요. 별 아직. 그러니까 제가 건축적으로 봤을 때 공간으로 봤을 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퀄리티 그런데 거기 그 이현준 교수라고 있죠. 말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디자인한 그 세종시에 있는 그 단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건축 공간적으로는. 이게 참 하지만 부동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대답이 어려운 게 그게 그치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네. 예. 예. 생활 육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행동 육아에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파트는 사실은 그 좀 논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표준화된 주택이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그런 연구는 실제로는 그런 어떤 그 아파트 같은 공간보다는 관공서나 이렇게 대규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지금 좀 오해한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인데, 이 연구는 사실은 아파트 같은 어떤 형태를 만들기보다는 대규모 공간이나 관공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이런 쪽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게 더 많이 이렇게 필요한 연구고요. 아파트 보면은 얘기하기 좀 예,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무튼 그럼 맞을까요? 아무튼 좀 제가 이런 참 청지랑 이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재밌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